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노정열 선동이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자, 메르스 전국이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되어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노정열 씨. 예. 네. 그 메르스 때 왜 있던 행사 취소되고 있을 법했던 또 연락 올 것 같은 전화 네. 이런 거 오지 않고 뭐 아니, 두 번째 거는 뭐 미래에 해당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 비용 아무튼 그 주관적인 거지만 네. 있었던 것은 뭐 강의마저도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죠. 예. 네.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심리와 정서가 크게 작용하는 나라 같아요. 네. 그게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고비고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뭐 냄비근성이란 말로 표현되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하나로 잘 뭉칠 때 뭉치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도자가 중요하고 언론과 어떤 역사의식이 중요한데 사실 메르스 그거는 뭐 36명 사망했죠 지금까지. 네. 그 손석희의 JTBC에서 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표현으로 뭐 몇 퍼센트 치사율이니 36명이 그동안에 지병이 있었고 예. 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는 일부 평론가 중에는 뭐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등 네. 그런 식의 그 생명을 메르스가 별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병이 원인이라는 등 네. 이런 식의 해석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반대로 해석하면 지병은 있을지언정 그 메르스라는 게 예방이 초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됐더라면 안 돌아가셨을 분들도 35명 이상이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고령이라든지 평소에 약해서 죽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사회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거든요. 지난번 세월호 때도 안 되긴 했지만 뭐 수학여행 가다가 크게 나긴 했지만 배 타고 가다가 학생들 포함해서 300명 넘게 죽었는데 그걸 누가 일부러 죽이려고 죽였냐. 네. 안 됐지만 교통사고 아니냐. 네. 해경 일부러 구조 안 하려고 했던 사람 있냐. 이런 식의 일부의 화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같은 기간에 오히려 그 사망 숫자는 적죠. 하지만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개인이 하루 만에 아니게 그렇게 이게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로 해도 300여 명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2, 3일 사이에 300여 명 죽지 않죠. 메르스 얘기인데. 메르스 얘기는. 네. 저는 좀 세월호 얘기하고 있어요. 예. 메르스 얘기인데 즉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야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단순한 교통사고 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개념으로 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간 건 누구냐. 예, 그렇죠. 예. 바로 이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으면서 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냐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은 뭡니까? 지들이 뻘짓 다 한 다음에, 지들이 성명서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유체이탈도 있지만 자화자찬도 있고요. 자가발전도 있고. 네. 스스로 잘못해놓고 스스로 먼저 똥낀 놈이 썩는다고. 네. 희한한 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국정원 요원 애돌표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참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는 그동안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듭 나겠습니다. 이 죽음을 딛고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국정원 요원까지도 어쨌거나 사망했으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딴 얘기 하지 마.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국정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을 얘기할 때 네. 그 제2인자였던 JP 예. 코리아 CIA를 만들어서 수많은 정보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국정원이 잘못된 행태들 고문이라든가 각종 조작 사건 또 네네. 정적 탄압 심지어 국민들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로부터 그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럼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물론 정보기관이 국정원 NIS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정원의 직원들 중에 보수적인 직원도 있고 정치 성향으로 보면 네. 진보적인 성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증거를 안 남기는 게 중정이라고 박정희 시절에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지만 증거를 안 남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적으로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네. 어떤 고문을 하기 위해서 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고요. 네.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그 정도대로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그렇지만 네. 저희가 그래도 어디 가서 떳떳한 게 아니 우리는 친노도 아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또 언론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세 가지는 칭찬했지만 예. 나 자신이 진보 성향을 떠나서 분명히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참여정부 5년 내내 비판 아닌 비판을 했었고요. 그렇죠. 또 아무리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등거리 외교를 위해서 이라크 파병한 것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채널로 그 외교수를 발휘했으면 어떻을까 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당시에 노무현 라디오를 통해서 또 시민 집회를 통해서 이라크 파병 분명히 국제 유엔 결의에도 어긋났다는 그 절차적 위협성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 절차적 위협성을 들어서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사람의 네.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그게 뭐가 친노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 FTA도 분명히 실리 외교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나 G20 이상의 외교 확장을 위해서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폐해가 더 많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반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노라고 뭐 노정렬이든 손병이든 부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반노나 비노는 아니었지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지금 7년 반 동안 뭐 반 이명박, 반 박근혜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GDP 11, 12, 13등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라면 거기에 맞는 인권과 정의와 복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진보니 부순이 따져가면서 항상 우리나라에는 이 중심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처절한 태생적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네. 우리가 지금 40, 50살은 중년이니까 앞으로 잘 건사해서 살면 요즘에는 건강이 좋아져서 90까지 산다고 합니다만 네네. 그럼 계속 90살 때까지도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저러고 있는 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도청, 감청 그리고 국민 편가르기 때로는 친노 종북 좌파로 편가르기 국가보안법은 어쨌거나 북한이 저러는 이상 우리도 어쩔 수가 없고 심지어 여론 조작이나 선거 조작이나 심지어 개표 조작이나 심지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건 너무 간 건다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계속 한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그 사람들의 주요한 뭐 업적, 공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그 사람들의 어록을 다루면서 풀어볼 문제는 왜 어쩌다가 45년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2015년도 7월 20일 현재까지도 지구촌에서 바라볼 때 발전은 했으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네. 절차와 과정은 무시되는 나라, 올림픽과 월드컵은 치렀지만 그렇게 저출산율에 시달리고 여전히 국가 정부원들이 각종 정적 탄압을 비롯해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여전히 선거 부정이 오르내리고. 네. 이게 이제 이거를, 북한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3, 40년 전에는 이해했지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온 지가 15년째입니다. 네.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90 될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맨날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건가요?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카운터 파트너 삼아서 각각의 정권들이, 예, 각각의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나라를 쉽게 말하면 다스린 것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7, 80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이제는 우리는 남북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접근할 만큼 접근을 할 줄 알았더니 갈 때까지 서로 가버린. 예. 예, 바로 7.3 남북 공동성명과 그 뒤를 이은 10월 유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보면은. 네. 그때 맞춰서 북한은 10월 유신 한 다음에 먼저 통보를 했대요, 북쪽에. 예, 김일성에게 통보를 했더니, 북쪽에서는 그걸 화답이라는 듯이 주석제를 신설을 하죠. 네. 예, 그 전까지는 수상이었는데. 생맥주는 시원하게 주석잔에다 먹어야 제맛인데. 진짜로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유리잔하고는 그 맛과 촉감과 느낌이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네. 참 주석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네. 사실 우리 박정희 소장이 별두개 때 쿠데타 할 때의 명분이 국가 개조 그리고 부정부패 타파 그리고 경제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성장은 겉으로는 이뤄냈고 파이는 키웠던 거는 분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정부패 타파는 전혀 없었고요. 네. 더욱더 강고해졌고요. 네. 정경유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였고 절차와 인권과 정의와 합법성은 한국적 토착민주주의라는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성이 외면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2015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과 반 정도의 국민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는 빛 좋은 개살구고 아이디얼리즘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지 현실을 모르는 얘기처럼 여전히 치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 조금 못 살거나 조금 더 잘 사는 경제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부정선거 없이 연정 독일 같은 게 얼마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지만 연정을 잘합니까? 예. 국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럼요. 그래서 거기가 뭐 심하게 인권을 탄압하거나 유린한다거나 심하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거나 심하게 정경유착이 됐다거나 심하게 대기업만을 위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팩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박순찬 화백이 그렸던 역작,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을 했었고 박순찬 화백이 그렸었던 만화 박정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얘기죠. 그 경제 성장 파이는 키웠는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노정열 씨가 얘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락시킨 이 두 가지를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느라고 굴욕적 한일회담 하면서 돈 어느 정도 얻어가고 그걸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지네들의 당을 만들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돈으로 빼돌렸다는 정권비하고 거. 예. 선거비용으로 예.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파병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돈. 아, 네.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은 민족적 자존심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수천 명의 그런 목숨. 그렇습니다. 네. 사망자만 수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볼 게 삼성과 뭐 LG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 인정할 게 아니라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네. 저도 다 해서 한 10몇 개 정도 가봤지만 미국과 친한 건 아는데 네. 미국이
1등 국가긴 하지만 지구상에는 모든 국가보다 다 존경과 칭찬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인문학적 자존심이나 역사와 토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 사우스 코리아가 왜 특히 파병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민주화 인권을 좀 지켜가면서 국격이 높아질 때가 객관적으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영국 여왕이나 영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성숙했던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자랑했던 경제성장이랑 민주라는 두 가지 바퀴를 잘 이끌어냈던 것으로 칭찬받을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아무리 언론이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747 비행기에 속아서 벌써 8년째 돼갑니다만 해도 너무한다 이거죠.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잘하길 빌었어요. 진짜로. 보수 정권도 어떤 가치가 있다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했으면 나라가 그 가운데로 좀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담 예. 삼아 저희가 제일 바라고 싶은 세상이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새누리당 연찬회 때 제가 사회보고 손병희 선수가 노래하는 게 네. 우리도 안거리 끼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들도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예. 아, 저기도 좀 합리적 보수로 가운데로 오고 네네. 뭐 민주진보야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쓴소리에도 김무성 대표가 얼굴 붉히면서 박수 쳐주고 어깨는 속마음은 노정널 때리고 싶지만 그 무쇠 같은 팔로 네. 마치 조지 부시, 클린턴, 오바마 턱 밑에서 청와대 한복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사생활 포함해서 신랄한 쪼크를 날려도 웃으면서 박수치고 얼굴은 붉히지만 네. 그런 우리의 선진국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우리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활발한 토론, 문답 가운데서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하기도 하는 그랬었죠. 예, 그런 소통인데 그런 소통이 사실은 그 종말을 구한 것 1차적으로 그때가 바로 네. 예. 그리고 그 원형이라는 것은 바로 1972년의 10월 유신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각종 긴급조치, 네. 유신 이게 뭐냐면 일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입을 막겠다거든요. 네. 쉽게 뭐 그죠? 네.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겠다, 언론을 억압하겠다. 네.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노동의 인권이나 자유를 찾을 때가 아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때가 72년, 4년, 그게 79년 12월 26일까지 마지막 암흑기 한 7, 8년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소장이 역시 79년 12.12 쿠데타를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89, 99, 잘못하면 이제 30년째 돼가는데요. 아니 지금 뭐 나라가 언제까지 그럼 항상 경제를 위해서는 인권은 뒷전도 적절히 무시되는 건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정원 요원들이 4천만 건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국방부 사이버 요원들이 국민의 반 정도가 지지하는 야당 후보를 그게 문재인 박근혜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 후보를 그 1년에 1조 이상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한 지역을 인격 모독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거는 진보부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박정희 집권 말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저희가 것에 대해서 뭐 장준하 제야 대통령의 죽음 네. 또 김대중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네. 기도 그리고 정인숙 한 여인의 죽음이 단지 여인의 죽음이 아니었다. 네. 당시 얼마나 수많은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뭐 이거 조선시대도 아니라 기생질도 아니고 네. 권력을 이용한 성적 유린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아래는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은 그 72년도에 그 10월 유신을 통해서 그 집권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10월 유신뿐 아니라 83 조치라고 그 기업을 위해서 사채를 동결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네. 그때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초창기 그 뭡니까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가 나서서 그 경제 드라이브를 하면은 성과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기도 했었대요. 네, 경제 기반이 워낙 취약하면은 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그렇게 하고서는 민가 부분에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때 은행이라는 것이 거의 다 국가기관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재벌들에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됐을
된 다음에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부실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떠왔다가 안 되니까 다른 기업에 팔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국책기관이 다 되는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업에서는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는 건데 어느 과도한 정도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었고 예. 잘 돼가고 있었죠. 그때 사채를 동결시키고 친기업 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네. 링게를 꼽아준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그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YS 결국은 말기에 IMF가 터진 IMF가 것이죠. 터지는 가장 큰 원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초창기는 성공을 거둔지는 모르지만 예. 독재가 심화되면서 마지막에 거덜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펴보자는 그런 분들은 그 박정희 시절에 유신 시절에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적정한 의미, 일정 정도의 의미. 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인권이란 말이 정의란 말이 사실 이제 근세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면서 서구 유럽에서 왕정에 대항하는 공화당이 좀 공화 정치가 생기고 시민 의식이 싹트면서 경제적으로는 뿌띠부르주아가 생기면서 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죠. 앞뒤는 좀 바뀐 나라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점에서 그전에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분명히 했고 살벌한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땅을 넓힌다거나 국력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정의였던 시절도 우리 지구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네네. 자유평등 박애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혁명, 그 수많은 미국의 독립혁명도 역시 크게 보면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의 움직임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네. 때라는 게 있고 정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불법과 편법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네. 이미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소위 중도 좌파의 슬로건으로 당선된 지가 2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경제 활성화라고 바뀌었고 복지는 또 이상하게 무슨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고 안에서 싸우다가 누구는 쪽박차고 나가고 손보기하고 있고요. 예. 일자리 창출은 글쎄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나 알바생들이나 시발단이나 네. 무슨 각종 관변단체들 일자리는 줘서 수당은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성장을 해서 일자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세 가지가 지금 반이 넘도록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만 나면 맨날 비판이란 비판이 아니고요. 예, 경제를 위해서 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합니다만 그 성과도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23조 들였다는 4대강 할 때가 가뭄과 홍수 예방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였어요. 그렇죠. 네네. 얼마나 몇 개가 창출돼서 얼마나 건설업계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되게 웃겼지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원래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라고 하는데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말이 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하 경제를 탈세를 막고 확실하게 양성화시키겠다는데 그거 양성화해서 지금 세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없고요. 네. 다만 확실해진 건 있습니다. 뭡니까? 각종 범칙금과 그 단속 건수와 단속의 행태는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예. 과속하거나 뭐 불법 정차하거나 네. 이런 거 얄짤이 없습니다. 범칙금을 확실히 강해졌고 올라갔고 세졌습니다. 범칙금을 많이 올림으로써 세수를 올리는 그런 창조 세수는 합법 국가로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네. 참 농담인데 네네. 뒤에 건 농담이고 앞에 건 팩트입니다. 예.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 네. 일단 그랬어요? 74년대 보면 네네. 7.4 남북공동성명도 있었지만 역시 언론을 네. 탄압하면서 나온 게 중요한 그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네네.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974년입니까? 네네. 네. 그렇다가 75년까지 넘어가면서 동아일보 자유 언론 투쟁에 앞장선 120명을 모조리 쫓아냈던 이때 다시 동아일보에 광고를 안 주다가 기업을 통해서 다시 광고를 주게 만드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관치였던 나라였죠. 네. 예. 그러게 말이죠. 그리고는 75년도에 긴급조치 9호가 선포가 되는데 네.
긴급조치 1회로 발표되었던 2호부터 쭉 모든 것의 종합 결정판으로 네. 일체의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행위가 언급되는 유언비어 날조, 헌법 비박행위 금지, 학생들의 일체 집회 및 시위가 뭐 조건으로가 아니라 일체 금지되는. 예. 이게 이제 긴급조치 9호, 긴조 9호라고 우리가 많이 입에서 긴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를 이제 긴조 시대라고 했었죠. 네. 네. 긴조 시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이라는 게 처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63세대니 419세대니 삼성 개헌 반대 시위니 이런 것은 숫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그 사건별로 이렇게 특정화된 그 당시에 운동 대열에 함께 했었던 그런 시민들이나 학생들 일부를 지칭했는데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인혁당 사건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잠깐 싸갖고 될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게 생겼대요. 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싶어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아무튼 자연적으로 사망이 전까지는 김일성 주석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3, 40년까지 갈 태세였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75년 4월에 이제 고려대학교 휴업령이 내려지고 군대가 진주를 하는. 네. 그 다음 날에 저도 지난 충격적이었지만 서울대 김상진 학생이 네.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할복자살을 했던. 예. 이때부터 소위 열사들 전국이 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되게 부드러운 나라 같아도요 또 되게 살벌한 나라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우리 조선시대 가지 않더라도 네. 해방전국 때 김구 여운형 암살에 네. 그리고 이 정권 차원에서의 조봉암 선생 그 인민혁명당 인혁당 살인 사법살인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까 김영옥 정보부장이라든가 또 장준하 선생 네. 또 김대중 암살 기도도 있었고 정인숙도 있었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또 마지막에 오늘 박정희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데 네.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되게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나라인데. 된 것은 그건 왜곡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고르의 시에 나온 건데 타고르가 그 타고난 신도 타고난 그 시성으로서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지를 못하면서 조선이라는 말 뜻만 보고. 그렇죠. 조선.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모닝캄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대한항공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데 사실은 매우 역동적인 나라. 살벌했던 나라. 그 역동적인 나라의 그 사람들을 포갑적으로 억압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젊은 혈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 시대나 지금 돌이켜보면 7, 8, 90년대 초반까지의 수많은 학생들이 시민들 포함해서 분신으로 또는 뭘로 한 거 있던 일각 언론에서는 정권 반대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과격한 운동권으로 항상 이미지화시켰던. 그렇죠. 예. 참 자기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식이 세월호 참사에 또 자기 자식이 마운아웃이나 리조트에서 이렇게 안전사고로 혹은 이런 재난사고로 사망했다면 네. 그 이상한 아줌마들, 이상한 일부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보상금 받아가면서 떠들지 말으라고 이렇게 매도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게시판 가본 다음에 게시판을 좀 소화한 다음에 그럼 박정희의 그 18년, 18년 동안의 통치 18 years. 예,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네. 그 최종 정리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게시판 갔다 올게요. 자, 늘 처음처럼님 출첵합니다. 문광님도 행복한 동임함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론니님 노발대발 출첵합니다. 이 정부는 책임지는 게 없고 새정년은 질질 끌려가고 국민은 트라우마만 생기고 돌겠네요 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국민TV가 좀 돌파구 해소구가 되길 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시고 SNS를 통해서 자꾸 의견들 올리시고 리트윗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늘 말하지만 박원순을 2번이나 찍어줬던 서울 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을 아무리 생을 정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찍어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판단을 할 줄 아는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치인들 욕은 하되 우리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반은 썩었어 이렇게 경각은 해야 되고 늘 깨어있고 자성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늘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떡장이 보도님 정인숙 씨가 좋아했던 노래가 Please Release Me 이거 탐 존스의 곡입니까? 아이고 요 이런.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그 탐 존스의 곡이면은 반응 보여주시고요. 자 워렌 버핏 67조님께서 이런 의견 두 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세월호 사건 사고로 304명 사망, 메르스 역병으로 36명 사망. 사실은 메르스 역병은 사망 숫자보다도 이것 그 사회적 비용,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청와대 문건 유출 최경위, 성완종 로비 뇌물 리스트 청완종, 그러네요. 국정원 해킹 국민사찰 사건 모 과장, 정치적 사건마다 자살 왜 그녀 곁에 자살자가 너무 많다. 아이고. 그 혹자는 쪽집게 가해만 있는 게 아니라 쪽집게 자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비정상의 일상화, 헌재 대법원의 권력 재벌편 경악,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 해킹, 사찰 일상화, 국방이나 보고 여행이나 가고 정치 관심 끊으면 이게 집권당이 원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라는 네, 당연히 나쁜 정권은 정치의 무관심화 내지는 언론의 연성화, 말랑말랑한 소프트 연성화를 통해서 엔조이성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의식이 묻어지기를 바랬고, 그건 뭐 동서고금이래. 뭐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죠? 그 네. 전에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맞죠. 네. 그리고 보자. 예, 워렌 버핏 67조님께서 예, 정리하신 것 외에 또 카림 뒷목 자바르님, 제 아무리 반인 반신의 따님이지만 그렇다고 신의 권능을 부려 단련한 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재는 못 막아도 인재는 막아달라는 거죠. 아이 그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인재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시스템이 있어서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전은 12년 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해서 어떤 부관 참시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때만 되면 다시 한번 부관 참시를 더 하려고 하는 예. 그 정권에서 사스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네, 이것을 되짚어 본다면은 이번 정권이 메르스에 대처했던 이것은 바로 70년대식의 예, 박정희 시절의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관료주의 이것이 낳은 비극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때도 온 국민이 경악했지만 인재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도 온 국민이 일치단계에서 옛날식의 민관이 아니라 현대식 민관 협동으로 그리고 자원봉사로 얼마나 잘 진한하게 극복해 왔습니까?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를 좀 되짚어 주셨고요. 늘 첨철원님은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떡을 빚으면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이후락. 야. 근데 떡고물은 떡보다는 훨씬 작은데 엄청난 돈이. 이게 바로 네. 필요악의 측면 어쩔 아니, 수 없다라는 논리에 그 대한. 당시 중정부장을 했잖아요. 이후락. 예. 나중에 비서실장도 했죠 아마. 예. 했나? 하여튼 그런데 이런 자가 이따위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정보기관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투명하진 못하더라도 정보기관이 지나치게 투명하면 안 되지. 예. 안 보이기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회사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겨우 고치고 접속을 하네요. 신월동 빡빡이님. 빡빡이. 네, 헤어스타일이 빡빡이. 잉글버트 헝퍼딩크의 릴리즈미를 말씀하신 거군요. 예, 떡장에 보더님. 늘 처음처럼님, 경상도에선 정부 새누리당 비판하면 다 그놈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놈이라면서 왜 맨날 1번을 뽑는지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야, 전곡을 찌르시네. 전곡을 찌르셨네요. 예. 아이고. 자, 그럼 이쯤 돼서 그러면 그동안 지금 5회에 걸쳐서 박정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신복에 의해서 그 살해를 당한 그런 겁니다만 네. 그 캐릭터로 본 박정희 오늘 그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요, 우리가 역성혁명이라는 말도 표현도 있었고 고려에서 뭐 조선으로 바뀌고 이럴 때도 항상 무엇가 이고 의인가. 네. 조금 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사극을 통해서든 역사 서적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토크쇼를 통해서든 짚어봅니다만 충절이라는 것, 네. 그리고 어떤 개혁이라는 것, 새로운 왕조를 세우더라도 어떤 그 공을
민민들에게, 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크게 돌려주면서도 안으로 내치도 잘하고 외치도 잘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당시에 맞게 어떤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 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인권과 정의에 맞는 헌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는 것이 좋은 정치고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아무리 봐도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흔들리고 그래도 오직 대통령을 해맞겠다는 일념으로 쿠데타를 2번, 자금까지 네. 합치면 3번씩 꿈꿨다는 것은 네. 합법을 떠나서 오직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권력욕, 출세욕 말고는 그 젊은 일제 시절에 유지 이상으로 보장됐던 선생님의 교사 자리를 박차고 네. 그것도 스스로 나이가 늦으니까 혈서를 박차고 만주로 달려가서 천황폐에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 출세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정말 출세하기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좋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을 것은 캐릭터로 분석해보고 예, 싶습니다. 박정희의 일생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권력욕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안 될 때는 가차없이 자기 형이 운동을 하다가 또 소위 진보 운동을 하다가 가담해서 인간적으로 가담했던 남로당의 같은 동지들을 그 경찰에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불어서 확실하게 풀려나고 사면받는. 그러면서 자기 형의 친구였고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간첩이 아닌 특사 황태성을 국민들에게 반공정부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한. 네. 배신과 변절의 인물로 봅니다. 좋습니다. 자, 권력욕의 화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박정희 캐릭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아니 권력욕의 화신은 솔직히 선한 권력과 선한 국민, 선한 역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죠. 권력 의지가.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권력 정치 행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논평이나 학자나 그렇죠. 예, 이런 걸 하고 있어야죠.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네. 예, 반드시 들어가서 승리할 사람은 대중과 함께 승리를 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결실이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공정한 선거위에서 네. 얼마 표 차이는 안 났지만 네. 간당간당하게 그 정권을 이뤄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굉장히 서울 시민들의 그런 상당한 표차로 보궐선거에서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일종의 권력 의지입니다. 네. 시민운동하던 박원순이 또 제야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 네. 그리고 정책으로서 일정 정도 진보를 이뤄낸 것. 잘못한 것도 많지만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의 화신이란 말보다는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 배신과 변절이라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실제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캐릭터가 그러는 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형의 도움을 받아서 대구 사범학교를 그러게요. 그 집안에서 네, 그 가난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보내준 건데. 네. 그러면 교사로서 잘해서 교사로서 그 지역에서 잘 일제시대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잘 그냥 아이들도 잘 가르치면서 해방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형처럼 운동을 못하더라도 형의 그냥 뒷바라지내는 형을 멀리서라도 보조하는 정도의 인성이 저는 형제로서도 그렇고 집안에서 교사로 키워졌던 집안의 과운으로서도 그렇지 이걸 박차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큰 인물,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큰 인물로 큰 일을 낸 거죠. 형님의 권유를, 형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창씨개명까지 해가면서 그러네요. 그것도. 예,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혈서까지 쓰면서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전범으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당시 만주군의 그런 거기서 그 만주군 푸이 왕제 수석으로 상을 타죠. 예, 금시계까지 선물 받으면서 얼마나 잘했어요. 일본 육사에 편입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는 만주군 장교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금 한국 육사에 응시를 해서 육사만 3번 다니게 되는데 역시 육사 3관왕이라고. 이 와중에 자기가 존경에 맞이했던 형님이 대구 1946년 10월 이때 경찰과 시위대 사이를 중재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네. 그리고는 그때 무렵에 입당했었던 남로당 군사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어찌됐든
동지들을 전부 다 밀고 하면서 자기는 살아남게 돼요. 그렇죠. 네. 네. 의리고 나발이가 없는 겁니다. 네, 최소한. 물론 그러고서는 전향을 했다고 쳐요. 전향을 하면은 그러면 조신하게 살아야지. 네. 예. 그러나 5.16 이전에 몇 번이나 쿠데타를 모의를 합니다. 그것이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첫 번째 쿠데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너무 나라가 부패했으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하지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군요, 역시 또. 하지만 4.19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기어코 쿠데타를 결행을 했다. 네. 라는 것은 두 가지죠. 독선 그리고 정치적 야망. 예,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정치적 야망은 되게 좋은 소리를 들려서 네. 권력욕 아까 말한 권력욕. 네. 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이인자는 용납하지 않은 그리고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은 철권 통치였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늘 호시침침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왕 혹은 대통령 혹은 최고 자리라는 그 권력에만 오리엔테이션이 된 권력 지향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남이라고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쳐내야죠. 그렇군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쳐낸 것들 보면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네.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떠나게 했었던 전국을 자신의 조카 사위인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 JP가 JP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끝까지 권력 그 주변에서 이인자의 그건 했습니다. 혁명 동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혁명 동지였던 이후락 또 뭡니까 김형욱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이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 그러면 쳐내버렸어요. 네. 예, 그건 JP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심지어는 자신의 정권의 안위에 그런 부담되는 일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그렇게 생전에 존경에 맞았던 형님의 친구 동지였으며 자신을 그렇게 아껴줬었던 황태성 밀사까지 간첩으로 몰아서 사용시켜버립니다.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짜? 네,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또 계기가 됐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60년대는 남북 간의 대화 자체가 없었죠. 네.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 실사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이산가족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 당시 남북이 살아있었던 많은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유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석제로 가면서 남북 모두 공포정치에 극단을 달리게 되죠.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은 의회까지도 해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헌법 위의 법이었고 덕분에 저 YS가 총재직도 제명당하고 이러면서 민주투사로 컸죠.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네. 예, 유신정우회라고. 그리고 자신은 국민이 그 직선이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사실상의 자신의 어용단체를 통해서 북한과 경쟁을 했죠. 100% 투표에 100% 찬성률로. 네. 예. 참 남북이 99.9%를 향해. 예. 하지만 달려가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100%는 되지 못하고 90몇 %로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진정으로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어서 자신의 최신목 중에 하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근데 진짜 이때 김재규 뭐 의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모신 사람을 총으로 쏜 거는 역시 또 배신자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차지철의 상태를 봤을 때는 진짜 부마 항쟁이 바로 79년 YH 여공 그 사건 이후에 일주일 전 12.6 며칠입니까? 10월 17일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9일 전이었거든요. 네. 이게 YH 노조 신민당사 점거농성이 한 2달 전인 8월 달이었고요. 79년도 네. 여름에. 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부산 마산 항쟁이 발생해서 심상치 않으니까 이때 차지철이나 강경파들의 발언에 따르면 뭐 캄보디아에서 몇백만 명을 죽였는데 이거 깔아 뭉갭시다라는 발언이 공공적으로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상태라면 진짜 유혈진압이 있었다면 역사에 우리 광주가 수천 명의 인명피해로 끝났지만 이때는 몇만 단위가 됐었을지 심기경호란 말을 만들면서까지 그 각하의 딸랑이로서 최고의 그런 권력을
휘둘렀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던 차지철 예. 그 말을 듣고서는 김재규는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총성으로 인해서 유신 정권은 끝났습니다만 그 붕괴 조짐은 YH 여공들의 농성으로 또 부모 항쟁을 통해서 더 이상 공포 정치로 찍어 놓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네. 라는 게 증명이 되었던 그때였죠. 이때 진짜 안 쌌더라면 네. 부산 마산 항쟁을 아마 유혈진화를 했을 것이고요. 역사가 진짜 달리 우리도 역사라는 것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역사라는 것은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가정해볼 수 있죠. 예, 왜? 18년 예. 동안의 그런 공포 정치는 이렇게 막을 87년도에 일로 삼김에서 양김이 손을 잡았더라면 네.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되고 그때 둘 다 양보 안 해서 죽 서서 개준 거 아니에요? 예. 가정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정할 겁니다. 한 번 더 민주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권력의 화신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반대 세력을 철저히 힘으로 눌렀다. 이것은 박정희 얘기지 박근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니라고 할 시간이 하기도. 거의 없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럴까요? 부전여전이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권력을 향한 그 권력욕. 네. 예. 그리고 자, 예. 이와 같이 해서 노정열 씨와 했던 노발대발 박정희 특집은 일단 여기서 네. 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신월동 빡빡이님 정말 머리가 빡빡이시군요. 그렇군요. 어우. 예, 저랑 동질감 느낌입니다. 아니죠? 네. 네, 맞아요. 호이님, 노정열의 노발대발에 출첵합니다. 광주는 후덥지근한 가운데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입니다. 서울도 그렇습니다. 좀 비가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자, 네. 노발대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